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인 월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감기가 좀 지독하다던데 그 지독한 감기 좀 제가 걸렸습니다. 어제부터 좀 열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라던데 이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지수도 약간은 주춤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좀 의외로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소매 판매가 잘 나오는 거는 좋지만 아무래도 연준의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그 긴급성이 살짝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빅컷을 단행할 전망이 크게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3대 주스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는 0.27%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0.13%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작은 거는 테슬라가 랠리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은 0.07% 하락했는데 이 나스닥이 6거래일 사상 최고 행진을 멈추고 사실은 마감 직전까지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막판에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결국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0.07% 밀렸고요. 오라클은 오늘도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간은 상승이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상승이 잘 나와준 거죠. 이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틱톡 인수에 합의함에 따라서 유력한 인수 후보인 오라클이 상승을 한 겁니다. 오늘 1.5% 상승 마감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지분 인수 덕분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다가 오늘도 2.85%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웹툰엔터가 오늘은 상승폭이 정말 컸습니다. 무려 40% 가까이 급등이 나온 건데요. 디즈니에서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죠. 웹툰엔터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사업 협력을 확대한다라고 발표하면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39.32% 급등 마감 지었습니다. 이 시장을 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매 판매죠. 전월 대비해서는 0.6%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연 동기에서는 5%가 증가를 한 거고요. 8월 들어서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호조를 이어간 겁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에 대한 우려로 4월과 5월 들어서는 감소를 했다가 6월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포함한 음식 서비스 업종이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하고요. 인터넷 소매는 작년 동월 대비 10.1% 급증했고 음식 서비스가 6.5% 급증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까지 시장이 워낙 좋았어서 최고치를 이어갔던 시장, 버블 논란이 이어지고 있긴 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S&P 500 지수의 버블 논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는 없죠. 9월이 전통적으로 안 좋았던 달인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진짜 버블은 기술주가 아닐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Valuation angst, 밸류에이션 불안입니다. Shifts from big tech to rest of S&P 500. 그러니까 빅테크에서 나머지 S&P 500 종목들로 밸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빅테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이익 성장이 워낙은 또 폭발적이어서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 주가 상승을 뒷받침은 하고는 있다. 나름 정당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 핵심 근거가 주가와 이익 성장률의 괴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주는 주가가 27% 급등하는 동안 이익도 그와 비슷하게 성장이 나왔고 기술주가 아닌 종목들은 주가가 이만큼 오르는 동안 이익은 반 정도만 성장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괴리를 보였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포트 리서치에서도 진정한 투기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그러니까 나머지 S&P 500 종목들에 있다라고까지 지적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는 기술주와 비기술주를 떠나서 지금은 시장 전체가 고평가 상태다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제일 싼 주식도 지금은 좀 비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시장 전반에 밸류 부담이 깔려 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네, 유명한 또 경제 수석 전략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인데요. 수석 전략가죠. 작년 말에는 미국의 숏,
중국 롱 전략이 적중했던 사람이 이 마이클인데 경제 성장 기대감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탁 랠리 익스텐딩이 이어질 가능성이라는 거죠. Growth Back Surge.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조사에도 따르면요. 이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 확대, 그러니까 오버웨이트의 응답 자체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의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연준이 4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AI가 이미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강세론의 배경에는 일단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4차례 정도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AI가 생산성을 올려줄 거다라는 그 효과, 그리고 기업들이 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기업들의 투자 확대 효과가 좀 뒷받침할 거다라는 그런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인플레이션 파동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인 이슈로 조금은 악화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으로 꼽힐 수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SNS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50년 넘게 유지됐던 분기별 기업 실적 보고 의무를 반기별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보고하는 걸로 바꾸자는 거죠.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 집권 1기였던 2018년에도 반기별로 보고하자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죠. 이 오랜 논쟁에 다시 또 불을 지핀 겁니다. 트럼프가 SNS에 올렸던 글인데요. Subject to SEC approval. SEC의 승인이 필요는 하지만 기업들은 분기별 보고를 강요받진 않아야 한다. 이 리포트에 큰 따옴표를 붙였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이 반기별로 변경을 한다면 이 기업들의 비용을 또 줄이고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50 to 100 year, 그러니까 50년부터 100년의 관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우리 미국은 분기별로 운영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냐?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물음표 3개 그리고 느낌표 3개로 강조를 또 한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기업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찬성 쪽에서는 이 기업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 반대파는 기업들의 투명성이 떨어진다, 투자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주장 다 일리는 좀 있는 말이지만 SEC의 지도부는 이 같은 제안에 일단은 관심을 표출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어질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값이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온스당 3,689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금 가격이 날아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주로 예정된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또 기대감 때문이죠. 이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커지게 된 덕분이고요. 또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겹친 것도 금값 상승을 추가적으로 자극을 했고, 계속되는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각국의 중앙은행이 꾸준하게 금을 매입하고 있는 점도 이 금 가격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종목들의 흐름 어땠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빅테크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전기차주들은 좀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반도체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칩의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1.55% 하락했지만 다른 반도체가 나름 선방하면서 반도체 지수 자체는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는 3.9% 올랐고 16.3을 가리켰습니다. 주요 기술주는 좀 하락이 나오긴 했죠.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요. 최근 강했던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이 시총 3조 달러를 또 경신하기도 했죠.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 웹툰이 좀 상승을 마감을 지었죠. 39%나 뛰었습니다.
웹툰 엔터가 디즈니와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작년 7월 나스닥에 상장을 했던 기업이죠. 아시아의 디즈니를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의 지분 2%를 인수를 하고 사업 협력을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웹툰 엔터가 마블과 스타워즈 그리고 디즈니, 픽사, 20세기 스튜디오 IP를 활용해서 만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만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39%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일단은 FOMC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브리핑 뉴욕 함께 하셨고요. 다음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을 점검해보고 좀 앞으로의 투자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장을 둘러싼 좀 이벤트들과 흐름 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최고치를 기록해 나가다가 FOMC 앞두고 살짝 주춤을 했네요. 네네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좀 FOMC. 쉬어가야죠.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11연속인데 미국도 거의 뭐 8연속 이렇게 그러니까요.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오늘 이벤트가 특별한 거 없었어요. 네. 테슬라만 그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이틀 연속 오르던 게 좀 특이했고 알파벳이 좀 강세고 메타가 강세였습니다만 개별적인 이슈였고 아마존도 프라임데이 때문에 올라갔고 네. 전체적인 장이 보시다시피 보합권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개별적으로 그 중국에서의 그 수요에 대해서 예. 조금 신경 쓰는 게 있어서 빠질 거고 전체적으로는 특이가 없었고 지표는 그냥 소매 데이터였는데 소매 데이터가 잘 나왔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소매 데이터 잘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좀 멈추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가 뭐 98, 97%니까 그거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매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만 이게 뭐 금리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그건 전체적으로 뭐 조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리 인하 좀 더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내일 아침에 나오는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 플러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인하는 당연히 하는 건데 네. 이제는 헐키시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그 더비시하게 얘기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국채 수익률 4%면은 지금 그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1 나누기 4.0 해갖고 거꾸로 해서 하면은 6,700, 800을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거꾸로 보면 단기적으로 그게 이제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감을 갖는 것을 표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좀 어떤 발언을 하느냐, 매파냐, 비둘기 파냐에 따라서도 좀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도 빅컷을 압박을 하긴 했는데 사실 빅컷 가능성 거의 없긴 하잖아요. 네네, 거의 없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좀 시나리오가 좀 달라질까요, 혹시나? 시장에 영향을 네. 미치는 건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50bp를 할 정도라면 두 가지 해석이죠. 예. 두 가지. 첫 번째 해석은 진짜 경기가 둔화 정도가 아니고 약간의 little bit down로드가 좀 예. 큰 거냐라고 경기 운하를 나이브하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이브하다는 게 그렇게 믿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시그널이 전해질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이 아직 파월이 내년 5월까지니까 예. 그 전까지는 파월을 목을 자를 수는 없거든요. 압력을 주지만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연준의 독립성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에 있는 해외 투자가들이 미국에 대한 국채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는 나쁜 시그널로 네. 읽힐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독립성의 훼손에 대한 얘기를 표면에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50bp 하는 거는 압력이 있는 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파월 밑에 있어가지고 그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스티브 미란이라고 새롭게 들어오는 예. 사람이 있고 리사 쿡이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 나올 때 스프릿 될 겁니다. 이게 3대 4고 4대 3이고 점도표 이걸 가지고 사람들 측정하지 그거 가지고 뭐 50bp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슨 의미를 두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 부담을 하는 액션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 점도표도 중요하다. 그럼 사실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또 좋았잖아요. 사상 네네, 최고치를 그렇죠. 기록하고. 네네. 그럼 사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는 좀 목소리가 있는데 네네. 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금리나 25bp는 100% 네. 반영됩니다. 아. 그거는 게임 끝이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프릿 되는 게 어떻게 예. 하고 어떤 톤을 얘기하냐. 한 번 더 오픈될 수 있다. 네. 한 번 했고 한 번 더 오픈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하거나 관세 이펙트라든지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관세가 전가돼서 인플레가 오르거나 아니면 관세가 전가 못 시켜서 기업 이익이 흐트러지거나 하는 게 지금 발현이 안 됐을 뿐이지 네.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파월의 기본적인 지금 연준의 의사예요. 그렇다면 아마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는데 네. 무작정 열려 있다.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도 아니고 앞으로 포워드 루킹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 또한 없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시장에서 3번 플러스 내년에 3번, 6번 해가지고 주가 올라간 거는 이미 금리 인하하고 좀 비둘기파져 보일 거라는 것 자체는 거의 95% 반영됐다 봐요. 네. 그래서 셀던 뉴스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셀던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방향을 다시 틀 정도로 어떤 엄청나게 헐키시한 코멘트가 수반될 것이냐 이거는 지켜보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평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셀더 뉴스에 대한 의견은 좀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단기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가느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틱톡의 미국 통제 구조와 관련해서 합의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네. 조금 전해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합의가 정상 간의 통화로 좀 확정이 된다면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좀 네. 어떤 신호를 주게 될지 뭐 투자 심리나 뭐 규제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좀 기대할 부분이 있을까요? 맨 끝에 규제 완화는 이거랑 별도로 네. 어차피 금리 인하를 뭐 엄청나게 뭐 50bp, 70bp 희망대로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예. 전개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 이펙트가 결국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세를 전가 못 시키면 기업들은 압력을 받을 것이고 특히 작은 기업들은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세이프한 것이 큰 기업이고 큰 기업은 AI를 통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규제가 이런 틱톡과 함께 완화가 확대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안 되더라도 빅테크의 주가에 대한 믿음은 아마 공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영향을 받더라도 다른 거, 넌 빅테크만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되면은 확산되면은 빅테크한테는 더 좋겠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틱톡의 이슈가 다른 쪽의 이슈로 확대되기보다는 아마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 인수한다고 얘기됐던 게 오라클이 이제 얘기됐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 지난주에 자체적인 이슈 때문에 35% 올라갔다가 예. 10% 빠졌다가 다시 오라클 이거 틱톡 때문에 3% 올라갔다 네. 이러고 있는 건데 그 회사만 관계됩니다. 인수 안 하는 회사는 관계되는 게 없죠. 물론 이렇게 들어서 틱톡이 살려지면은 틱톡과 경쟁하는 회사들한테는 다시 경계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파지티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틱톡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미국이 품으면서 거기를 가지고 뭔가 하는 그 비즈니스에서는 오라클이 만약 하면 오라클이 아니고 딴 데 가면 그 회사라는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빅테크 업체들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100이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110에 부스트업을 하는다? 아니 그것까지는 오버입니다. 알겠습니다. AI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AI 인프라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AI는 흐름을 한번 놓치면은 딱 뒤처지기 때문에 좀 빅테크들이 빠르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영국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초대형 AI 인프라 좀 전략이 반도체, 뭐 클라우드 이런 전력 섹터 같은 섹터들 중에서 어떤 쪽에 좀 가장 큰 수혜를 가져오게 될지 그리고 좀 이 글로벌 경쟁 AI 구도에도 좀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일단 이것도 주가 인더 프라이스입니다. 네. 이게 서버린 AI라 하죠. AI라는 것이 이제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우리가 말하는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으면 오라클 정도가 예. 이제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는데 큰 규모죠. 이런 업체가 있고 이런 업체가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대신 임대해서 또 하는 코어위브라든지 네. 뭐 이런 네비우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그 중동 출장 갔을 때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미국하고의 그런 것도 있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이 미국하고는 사촌이잖아요. 그래서 예. 당연히 그쪽에서 무슨 AI 클라우드를 하는 데 있어서 빨리 도와주고 거기서 또 먹을 게 있겠죠. 당연히 미국과 영국하고는 사촌 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발표는 어저께 됐습니다만 새로운 건 아니다. 그럼 관련되는 거 어떤 거냐? 당연히 AI 관련된 주식에 영향이 미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약관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거가 그거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계속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전력이에요. 이게 원전이 됐던 아니면 일반적인 그 변압기 송전 배전하는 게 됐던 그 원천인 원자력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 전력에 대한 문제하고 에너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센티먼트적인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사이에서도 좀 유독 부진했던 알파벳이 최근에는 이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사실 반독점 소송에서 일부 위반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상승 랠리를 보인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일단은 뭐 당분간 좀 강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낙관론이 좀 많거든요. 근데 본부장님께서는 그 알파벳의 펀더멘털 그리고 좀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잠재적인 리스크도 있나요? 리스크는 당분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8월 달 들어가기 전에 예. 원래는 한 3개월 전부터 주가가 헤맬 때 7월 달, 8월 달 넘어갈 때 이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데 그 극단적으로 알파벳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 나쁘지 않게 나왔죠. 네, 나쁘지 않게 나오면 언더밸류 된 게 오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언더밸류라면은 보통 지금 그 빅테크 미국이 보통 23배 되고 있는데 포워드로. 근데 그 빅테크 우리가 탑 10, 탑 7의 주가 중에서 PER이 25배, 20배 정도 이하에 있는 주식이 얘네밖에 없었어요. 예. 가장 싼 주식이었죠. 이제 그게 해소됐잖아요. 그 판결은 굉장히 포지티브한 겁니다. 네. 일부 승소가 아니고 끝난 거예요. 브레이크업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글은 다시 상소할 것이니까 끝날 때까지 그 돈 뭐 이렇게 뭐 무슨 correction action을 하는 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구글이 이긴 거예요. 표면적으로 구글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구글이 이긴 거고 애플도 그것 때문에 조금 한시로 났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구글이 이긴 거라서 PER이 지금 25배 정도 될 겁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그 노멀한 빅테크의 약간 한 나치 정도 부족한 정도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싸지 않지만 아직은 비싸지 않은 그런 영역까지 올라왔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건 너무나 타당하다 보고요. 네. 최근에 또 올랐던 거는 또 그 제미나이가 예. 최근에 나온 뭐야가 챗GPT 벤치마크에서 압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나쁜 거는 만약에 구글이나 그 아마존이나 마찬가지긴 구글이나 메타나 비슷한데 메타도 잘 가고 있는데 둘 다 광고에 의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시장이 안 좋으면 꽝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고 나발이고는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광고가 안 되는 건 뭐죠? 경기가 나쁘면 꽝이에요. 네. 경기가 나빠도 다른 빅텍들이 AI 투자하고 이렇게 가는데 경기가 나쁘면 광고의 캐시플로우 갖고 있는 구글하고 메타는 꺾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골드락스 보이니까 그러면 구글하고 메타가 상대적으로 억눌렸던 것이 허들 같은 게 없어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도 싸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약간은 조금 비싸고 구글이 훨씬 쌌기 때문에 여기서 구글이 한 15% 더 간다면은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룸이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반독점 이슈는 오히려 그 리스크에 대한 게 좀 없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의 주가 상승은 그래도 정당하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좀 볼게요. 테슬라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일단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호재가 만발한 것 같긴 한데 뭐 인수대수도 나름 괜찮고 뭐 테슬라 일단은 머스크가 장내 매수를 했다. 이게 좀 가장 큰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의 좀 전망과 함께 좀 TP를 어느 정도 좀 봐야 될까요? 저 TP 의미는 없고요. 네. 저는 오버됐다고 보고요. 머스크가 그 사는 거는 자기의 롱텀이죠. 예. 머스크랑 운명을 같이 해서 뭐 5년, 10년 가실 분들은 파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트레이딩이라고 봅니다. 밸류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한 밸류가 있는 거는 타당하고요. 네. 로봇에 대한 밸류 또는 로봇 택시에 대한 밸류인데 그거는 이제 3년, 5년 뒤에 얘기긴 하지만은 만약에 로봇 택시가 테슬라가 파는 그 물량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00만 대 정도 파는데 이게 누적으로 쌓여서 내년 한 25년까지 한 3,300만 대 판다. 3,300만 대 파는데 누적해서
지금 한 400만 대 팔렸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한 4대 중 10대 중에 4대 정도가 전부 로보택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400불 380불, 400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이제 머스크는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그거 액션에서 고무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레벨에서 쫓아가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다른 주식 많다고 봅니다. 이제 오라클도 있고, 우리 그 브로드컴도 있고, 하다못해 하이닉스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먹을 게 많고요. 5년 동안 같이 매달려 가겠다면은 뭐 그거는 뭐 자기 개인적인 판단인데 싼 주가 레벨은 절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뭐 일단은 호재가 많기는 하지만 좀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주셨고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을 수 있겠죠. 오늘 또 급등했던 기업이 있었죠. 네이버 웹툰의 미국 회사인 웹툰입니다. 아무래도 디즈니와 협력을 발표를 하면서 간밤에 무려 39% 좀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이 약간 뭐 정당화된 건지 물론 뭐 뉴스 자체는 좀 호재가 크기는 한데 이게 좀 실적과 그런 게 뒷받침된 상승이어야 하잖아요. 네. 웹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이름은 정확히 까먹었는데. 웹툰 엔터. 웹툰 엔터테인먼트.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그 디즈니하고의 그 35,000개에 대한 타이틀에 대한 건데 오늘 처음 나온 게 어저께 작년에서 나온 건데 시간에서 나와서 미리 올랐죠. 예. 오늘 반영된 거니까 오늘 올라간 거는 어저께 시간에서 한 거니까 새로운 건 아닌데 원래 새로운 게 아닌 게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미리 주가 한번 올라갔을 때 그때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저께 다시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저께 나온 뉴스는 아니고 한 달인가 2달 전에 한번 확 올라갔을 때 있어요. 예. 그거 한 거예요. 오늘 30몇 프로 올랐다는데 별로 안 거의 올랐네요. 40% 올랐어요. 별로 안 올랐네요. 예. 그래요? 어저께 시간에서 할 때 80% 올라갔어요. 맞아요. 80% 하다가 50몇 프로 했고 결국 오늘 끝난 건 30몇 프로니까 예상보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움직인 사람들 30% 마이너스 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다른 거 생각해야 되고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가 아니고 사실은 한 달 전에 나온 뉴스다. 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가 어저께 9% 올라갔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안 좋은 회사를 보고 있는데 그게 어저께 9% 올라갔는데 장중에 15% 올라갔다가 빠졌거든요. 근데 새로운 뉴스가 전혀 아니었어요. BOE하고 그 이슈되는 건 한 달 전에 미리 나왔던 건데 올라갔다가 확 올라갔다 따라하는 사람들은 또 한 달 동안 쉬다가 어저께 좀 올라갔는데 그 전부터 더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전에 올라간 거 다시 일으킨 거니까 새로운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 관련돼 갖고 다른 주식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 한국에도 그거는 부한해동이다. 그러니까 디즈니한테 플러스 되는요. 디즈니가 만약 그것도 주가가 올라간다. 디즈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그것 때문에 디즈니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그게 올라갔다면 어느 정도 5% 올라갔다면 이거가 지속적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웹툰 비즈니스는 그래서 그 한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한 달 전에 올라갔던 게 정상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거나 기대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제 그거 파생돼서 네이버, 파생돼서 뭐 다른 거 이런 주식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만 진짜 좋으면 디즈니를 사든지 웹툰을 진짜 많이 빠졌을 때 한 번 80% 갔다가 50% 40% 가니까 조금 장 분위기가 약간 내려갈 때 그때 보시든지 해야 되는지 그거 말고 다른 주식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그것도 오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 달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그때 급등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재료 그 나왔던 당시 건데.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계속 유지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을걸요? 그러니까 그때 확인을 못한 거죠. 이 확인이 됐다고 발표를 하니까 확인되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또 국내 이제 주식들로 사실 매기가 이제 퍼질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뭔가 수혜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오버입니다. 한국에 관련된 주식은 네이버도 어저께 안 올랐을 겁니다. 얘네가 네이버가 그 주식을 60% 갖고 있거든요. 60% 갖고 있으면 그 지분이 뭐 60% 올라가 50% 올라가면 그거 일부분에서 하면은 디스카운트를 50% 하더라도 네이버가 한 2% 3%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어저께 꿈쩍도 안 했어요. 오늘 꿈쩍할까? 그럼 모르겠어요. 네이버가 한 2% 이상 이것 때문에 움직인다면 파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별거입니다. 오바예요, 오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의 합의에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와 의약품에 조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참 이 관세 협상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도체 품목 관세 말씀하시는 거죠. 오랫동안 얘기 안 했는데 다른 게 워낙 신경 쓸 게 많고 중국하고도 좀 이따 말씀하신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해결된 게 많죠. 한미 정상회담도 그때뿐이었고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품목 관세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이거 끝내드리는 건 해결은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약 바이오 쪽은 걔네들의 약가 문제 이슈가 되고 뭐 다른 나라를 압력을 주고 또 자기 나라 한국 미국에 있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파지티브한 것도 이끌어가면서 또 약간을 내려야 되고 막 컨플릭팅한 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외부의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한테 메시지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가 이런 게 있어요. 라이센스, 기술을 우리가 라이센스해야죠. 우리가 생산해 주는 게 아닌 거는 이거 관계 없거든요. 저기 관세라는 게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할 때 이슈가 되는 거지. 예. 아일랜드 생산해서 판매할 때, 인도에 생산해서 판매할 때, 인도에 생산하는 제약화품 미국에 싸는 거 그 50% 100% 매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1년을 시간을 주든 2년을 주든 간에. 근데 한국에도 그렇게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라는 생산하는 파운드리 같은 비즈니스는 제약에서도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덜 가는 거죠. 셀트리 아니지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런데 기술 라이센스가 관계없죠. 기술 라이센스는 내가 갖다가 기술을 파는 거니까 예.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캠이라든지 기타 등도 순수하게 기술 라이센스를 가는 주식은 사실은 관계없어요. 예.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면 기술 라이센스 하는 회사는 더 파지티브한 게 더 파지티브한 거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국에 못 간 거는 그거 관세 때문에 못 간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주식들이 반도체나 다른 게 가니까 못 간 거거든요. 네. 이유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구분된다. 라이센싱 하는 업체는 관계없다. 네. 예, 그건 다른 섹터하고의 수급 문제지 기 이슈가 아니다는 거고 반도체 관세를 매긴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5% 상호 관세 저기 나라별로 하고 있고 15% 갈까 말까 지금 국가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 50% 매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이 안 좋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데 그 메시지는 빨리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다시 매기는 건 아닌 거죠? 그거 모르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예. 그건 모르는 거고.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상인데 25%인데 땅땅땅 합의 안 했잖아요. 합의 안 했는데 언제 할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도 예. 모르는 거예요.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관세도 반도체를 관세를 매긴다 해갖고 그게 실행됐을지 않을지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관세를 만약에 40% 50% 이렇게 매긴다 하면은 네. 주가는 센티먼트적으로 반드시 나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임팩트 누가 가죠? 아까 엔비디아가 나발이고 다 걔네들이 예. 뒤집어 쓰는 건데 지금 반도체가 쇼티지 해가지고 난리 나서 가격이 30% 올라가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이 구닥다리 제품도 올라가는 판에 관세를 매겨보세요. 거기 미국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임팩트가 현실적으로 실행될 것인지는 어느덧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25% 15%가 뭐 저기 주가들 레벨을 넣는데 결국은 붙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이 AI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다만 삼성하이닉스 레벨의 주가가 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슈는 나왔는데 주가 레벨이 밸류에이션상으로 정당하냐 아니면 내가 포모 영상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보험 팔아갖고 주식을 살 정도로 밀어 들어가느냐 그 순간에 오바 여부를 따지는 거지 네. 그런 뉴스가 관세가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관세가 부과가 만약에 반도체가 50% 되면 주가 올라간 거 한 30% 올라가잖아요. 하이닉스가 35% 올라갔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11연속 올라서 36% 올랐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관세 때문에 이게 한 7% 8% 빠질 거냐 그리고 추세가 바뀔 거냐 그건 노입니다. 관세에 매길 수 있는데 그 이펙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5% 올라가는 게 5% 6% 빠져서 추세 바뀌는 것이야 그건 노예요. 근데 그게 나올 수 있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당하냐? 정당한 관계 없이 주가는 빠질 수 있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다른 섹터랑 대비했을 때 특별히 차별할 필요 없으면 결국 다시 반도체 몰린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추세 자체는 괜찮다. 다 해서 관세를 매기냐 안 매기냐는 모르는 거지만 매기는 이펙티블리는 효과적으로 실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의 빅테크가 힘들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를 저가 매수는 아니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어저께 주가에 사지 못하더라도 네.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하고 이거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상승 좀 랠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코스닥 자체는 약간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장. 예,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어제까지 된 거는 먼저 갈 때 예. 금리 인하가 되는 거 아까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50bp가 된다 합시다. 예. 아니면 25% 하고 나서 앞으로 마구마구 열려서 우리는 데이터 딩크면서 포워딩 하니까 금리 인하 굉장히 오픈 마인드야.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저께 네. 대형주가 아니고 소형주가 난리를 피겠죠. 당연히 금리 인하가 확실한 추세도 대표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고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는 건 확실하고 그것까지 되는 거니까 대형주부터 가는 거예요. 대형주 실적이 눈에 보이니까. 네네. 그래서 중소종목은 금리 인하 추세가 뚜렷하면서 경기 침체가 없다는 게 더 확인이 돼야지 위에가 가고 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올 겁니다. 그것이 일주일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중소 종목이 아까 제약바이오 거기 많고 또 뭐가 있어요. 코스닥에는 2차 전지 들어있죠. 예.
반도체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서플라이 반도체가 그전에 많이 왔잖아요. 네. 어제 전에. 그러니까 반도체도 약간 소부장은 약간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가 많고 반도체는 미리 올리는 소부장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어제 못 간 거고 네. 내일 뭐 금리 인하가 아주 편안하게 파박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늘이라 해갖고 코스닥이 특별히 많이 아웃퍼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 전략 만드실 때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 전략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